잠깐만요. 의사 선생님 잘 나오죠?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구강 건강을 서포트하는 차운TV 이은영 원장입니다. 저번 시간에 우리 발치 교정과 비발치 교정 진단하는 기준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었는데요. 배열할 공간이 없다고 해서 무조건 발치를 하지는 않는다고 말씀드렸죠. 그렇다면 배열할 공간이 없는데 발치를 하지 않고 비발치 교정을 통해서 어떻게 교정이 가능한지 이번 영상 통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치아를 뽑지 않고 발치를 하지 않고 비발치 교정으로 치아를 배열하고 교정할 수 있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를 꼽을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어금니 뒤로 밀기, 두 번째는 악궁 확장하기, 세 번째는 치아 사이사이를 다듬는 방법입니다. 각 방법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알아볼게요. 첫 번째 방법은 어금니를 전체적으로 뒤로 미는 방법이에요. 치열 후방 이동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어금니를 전체적으로 뒤로 밀면 치아를 배열할 수 있는 공간을 얻을 수 있습니다. 어금니를 뒤로 밀어서 만들어내는 공간은 한쪽당 보통 2-3mm 정도고요. 이 양쪽을 다 밀었다고 하면 이 두 개를 합치면 한 4에서 6mm 정도 공간을 얻을 수 있겠죠. 미니 스크류라는 나사를 심어서 뒤쪽으로 당기면서 밀고요. 미니 스크류가 없이 밀면 앞니가 뻗쳐나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치열을 후방 이동할 때는 이 미니 스크류가 거의 필수적입니다. 이때 중요한 사항이 있어요. 뒤에 어떠한 장애물도 있으면 안 돼요. 어금니가 적극적으로 뒤로 밀려야 하기 때문인데 이 의미는 바로 사랑니가 없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니가 있으면 뒤로 밀기도 매우 어려울 뿐더러 사랑니가 있으면 뒤로 잘 가지 않겠죠. 버티고 있는 어떤 물체가 있으니까. 그래서 사랑니를 발치하는 것이 아주 보통입니다. 간혹 사랑니마저도 안 뽑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 마음은 너무너무 이해가 되지만 어쨌든 사랑니가 뒤로 버티고 있는 한 어금니를 뒤로 이동시킬 방법은 없기 때문에 작은 어금니를 발치하지 않고 우리 작은 어금니를 아끼고 싶다면 조금 더 훨씬 필요가 없는 사랑니를 용기 내서 발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악궁 확장 방법인데요. 악궁이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악궁이란 한마디로 치아가 살고 있는 집, 치아가 위치하고 있는 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집이 우리 공간이 너무 좁으면 이렇게 낑겨서 있게 되잖아요. 치아도 마찬가지예요. 있을 공간이 이렇게 좁으니까 막 삐뚤삐뚤하게 배열이 된 것인데 집이 작다고 판단이 들면 집을 넓혀줄 수 있는 교정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악궁 확장이라는 것이고요. 넓힐 때 악궁 확장 장치를 이용합니다. 악궁 확장 장치의 원리를 이해하려면 입천장 뼈의 구조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좀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아요. 입천장 뼈는 하나의 크게 통으로 이루어져 있지 않고요. 두 개의 뼈가 입천장 가운데서 만나서 이루어져 있어요. 입천장 뼈 두 개가 가운데서 만난 자리, 이 봉합선을 가리켜 정중국의 봉합, 인터맥실러리 수처라고 부릅니다. 사진의 빨간 화살표가 바로 이 정중국의 봉합이고요. 어른이 돼서 성장이 끝나면 이 봉합이 완전히 딱 붙어 있고요. 성장기에는 아무래도 뼈가 성장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무르고 덜 단단하게 붙어 있습니다. 완전히 하나의 통뼈가 아니고 봉합으로 이루어져 있다 보니까 어른들도 이 봉합을 벌리면 벌어져요. 그래서 이 입천장뼈가 벌어지면서 악궁이 커지는 원리를 가지고 있는 것인데요. 다만 어른들의 경우에는 뼈가 좀 단단하게 붙어있기 때문에 스크류라고 나사를 입천정에다 심어서 악궁 확장 장치를 완전히 뼈와 단단하게 고정시키고 강한 힘으로 벌리고요. 어린이들은 뼈가 좀 무르고 덜 단단하게 붙어있다 보니까 스크류가 없이 그냥 뼈가 벌어지기도 합니다. 가철식이라고 해서 뺐다 꼈다 하는 교정 장치로도 악궁 확장 장치를 이용할 수가 있어요. 물론 어린이들도 스크류 힘을 이용한 악궁 확장 장치가 필수적일 때가 있고 힘을 이용하는 게 확실한 효과를 보기는 하죠. 악궁 확장을 해야 하는 양이 많지 않으면 악궁 확장 장치를 굳이 사용하지 않고도 넓은 철사를 넣거나 쓰러져 있는 어금니를 바로 세우는 방향으로 철사를 접어 넣는 것만으로도 어느 정도의 공간은 확보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교정은 배열만 하는 게 아니고 위아래 치아의 수직적인 교합을 맞춰야 하잖아요. 그래서 공간이 없다고 해서 무조건 악궁 확장 장치로 위 악궁을 벌려서 공간을 확보하지는 않습니다. 위턱하고 아래턱을 비교했을 때 확실히 위턱이 좀 좁고 작다. 그래서 위턱을 많이 벌려야겠다는 판단이 들면 이 악궁 확장 장치를 많이 이용하고요. 그러면 위턱을 벌리는 만큼 아래턱도 벌리면 되잖아요. 이런 질문 주시는 분들 계세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우리 아래 악궁은 위턱뼈랑 비슷하게
중앙 부위에 봉합 부위를 가지고 있어요. 두 개의 뼈가 만나고 있고 봉합 부위를 가지는 거는 같은데 아래턱은 악궁을 벌릴 수 있는 범위가 상악에 비해서 좀 좁아요. 많이 좁아서 악궁 확장 장치가 있기는 하지만 상악이 벌어지는 만큼 아래 악궁이 적극적으로 벌어지진 않거든요. 그래서 아래턱 악궁 확장 장치는 거의 쓰러져 있는 아래 어금니를 세우는 용도로 주로 많이 사용합니다. 마지막으로 비발치 교정을 가능하게 하는 배열할 공간을 만드는 방법은 치간 삭제입니다. 치간, 말 그대로 치아 사이사이를 삭제하는 것인데요. 삭제라는 단어가 주는 느낌? 이 뉘앙스가 좀 무섭다 보니까 치간 삭제라는 말만 나와도 교정하시러 오시는 분들이 엄청나게 거부감을 좀 표현하실 때가 많아요. 저는 이게 단어에서 주는 느낌이라고 생각하는데 짜증난다 뭐 이런 말들은 진짜 좀 짜증나잖아요. 포근하다, 푸근하다 이런 느낌은 확실히 좀 포근하고 긍정적인 느낌이 있죠. 아무래도 삭제라고 하니까 거부감이 확 드시는 것 같은데 치간 삭제에 대해서 조금 정확하게 알고 나시면 거부감이 좀 덜 드실 거예요. 일단 삭제라고 할 만큼 많은 양을 다듬는 것이 아니고요. 보통 치아 한 면당 한 0.2에서 3mm 정도 다듬습니다. 집에 있는 자 보시면 1mm 요만큼 조금 있잖아요. 요거의 20% 정도 다듬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굉장히 얇은 의료용 사포라고 표현할 만한 어떤 기구를 이용해서 다듬고요. 송곳니에서부터 송곳니까지 다듬으면 보통 한 3mm가량, 소구치라고 작은 어금니에서부터 작은 어금니까지 다듬으면 5mm 정도까지도 공간을 만들 수 있어요. 보통 여러분들이 발치 교정하실 때 발치하시는 작은 어금니 하나당 크기가 한 7, 8mm 정도 돼요. 그러면 이 치간 삭제, 치아 사이사이를 다듬는 것만으로도 5mm 정도의 공간을 만들 수 있다면 거의 근접하게 작은 어금니 하나는 아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 치아를 아끼고 발치 없이 비발치 교정을 가능하게 하는 3가지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3가지 방법 중에서 환자분의 케이스에 따라서 조합해서 치료하기도 하니까요. 각 방법에서 얻을 수 있는 배열 공간을 합치면 정말 상당히 많은 공간을 얻어낼 수 있습니다. 티끌 모아 티끌 아니고요. 티끌 모아 비발치 교정. 티끌 모아서 작은 어금니 한두 개를 아낄 수 있다는 거죠. 늘 말씀드리지만 어떤 방법 하나 아니면 어떤 특정한 방식 이런 것만 고집하시는 건 교정치료에서 환자가 오히려 불리해지는 길이에요. 그래서 적절한 진단과 적합한 치료 해주시는 좋은 교정 의사 선생님을 믿고 맡겨주시면 좋은 교정 결과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럼 다음 교정 이야기에서 만날게요. 안녕.